아스다 신궁을 보고 나서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광희팀의 여행을 도와주었던 스즈카의 집이 있기도 하고 남은 시간은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의 시장 후보로 나온 외국인, 2025년에 열리는 엑스포 상징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교토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의 이국원 대표님을 만나 뵈었을 때 대표님께서 교토에서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는 몇몇 장소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안에 모든 장소를 찾아가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른 아침 8시부터 일어나 바삐 움직이며 서둘렀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할 틈도 없이 역 입구 앞에 있는 JR버스 승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예상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단밤안간 기념관이었습니다.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고 한 한국인 집안에서 대대로 기념관을 지키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에 가는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JR버스의 종착역이었던 슈잔이라고 하는 정류장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끝에 도착한 슈잔버스 정류장은 말 그대로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산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정류장 주변도 둘러보고 정류장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한 버스 기사님께서 버스 승객들을 불렀는데 나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헌터 신지루 것도 데키마센네. 버스가 아니라 봉고차였기 때문입니다. でも本当に信じることできますね. 아마 집에 가서 인터뷰 하겠지만 진짜로 현타 오네요. 여기 왜 왔을까 막 그런 생각 자꾸 들고, 진짜 아까 교토 앞에서 버스 탈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기념관 보러 오는 거 진짜 의미 있겠다, 빨리 보고 싶다 그 생각 들었는데, 와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지금 들고 있는 중이에요. 미치겠네 이거. 기사님께 왜 봉고차로 운영을 하는지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얼마나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아니 봉고차를 타고 12분 정도 가서 시모나카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 30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길이 아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간 끝에 결국 단밤안간 기념관을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역사의 현장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안내소에서 팜플렛을 받아 차분히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강제징용 노동자상이었습니다. 눈 감아야 보이는 조국의 하늘과 어머니의 미소.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음에 박히는 문장이었습니다. 노동자상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 동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제로 노동자들이 일했던 동굴이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안내 팻말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굴처럼 높이가 낮은 것을 사람들의 관광을 위해 지금은 넓힌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동굴 안쪽도 놀라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비해 시원한 동굴 안은 좋았지만 박쥐가 나오고 혼또ですか? 혼또? 노동자들의 모습을 한 마네킹이 세워져 있어 무서웠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8분 정도 걷다 보니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동굴 탐방을 끝나고 자료관을 보고 왔습니다. 자료관에는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모습, 그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도구, 노동자들이 이 광산에서 캤던 광석, 기념관이 있는 단바라고 하는 지역의 광산 지도, 그리고 이 기념관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관 건물 옆에는 노동자들이 쉬거나 묵었던 집과 집 뒤로 노동자들이 쉴 때 걸었던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생활한 모습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기념관을 뒤로 하고 서둘러 다음 장소를 향했습니다. 다음은 고려 미술관이었습니다. 조선의 색채가 묻어나는 도구와 장식을 볼 수 있는 고려 미술관에 가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다가 버스 안에 있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행 중의 이동은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버스를 타다 보니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승객을 위해 인도의 높이만큼 차체가 낮아지며 기울어지는 버스, 지체장애인을 위해 버스 문과 인도 사이에 판을 깔아주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고 뛰어오는 승객을 위해 기다려주는 기사님,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려 미술관에 도착했지만 미술관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미술관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인 우토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20분 정도 가서 이세다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와 10분 정도 걷다 보면 공사장 방어벽과 그 너머로 공영주택이 보입니다. 한바모 도코니 아루까 와카리마스까? 공사장 방어벽을 따라 골목 뒤쪽으로 향하다 보니 2층 건물에 에로하라고 쓰인 간판과 세월호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진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우토로 마을의 복지기관인 미나미 야마시로 동포생활센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후 미나미 야마시로 동포생활센터를 둘러보고 제1동포 3세이신 김수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군 비행장 그런 장소였어요. 전쟁 때 비행장 건설이 주인이 되었는데 그 일본이 패망을 해서 비행장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일하고 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갈 곳도 없이 여기서 전착을 하게 된 거죠. 해방 후에 그 삶을 이어갔는데 땅이 주민들 몰래 제3자의 매각이 된 거예요. 비행장 건설을 추진한 주체도 군이 아니라 민간 회사였어요. 해방 후에는 그 회사가 닛상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소유를 하게 됐고 그 닛상 회사가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 제3자의 매각을 한 거예요. 우토로 마을은 그 한때 간제 퇴거의 위기에 처해서 그 일본 시민들이나 한국 시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우토로 땅의 3분의 1을 매입을 해서 지형 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8년 1월 달에 1차 주택이 완공이 되면서 지금 동포들이 입주를 하시고 아직 입주를 못 하신 분들이 그 2기 주택에 다 수용이 되면 마을 만들기가 끝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 과거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외면하고 있던 모습과 사람들의 외침에 잠깐이라도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세상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잊히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희였습니다. 행복한 미래와 세상을 꿈꿔요. 지금부터 시작해 역사 이야기. 잊히는 것을 기억해 보아요. 광주의 희망 이곳에 있어요. 잊히는 것을 기억해 보아요. 광주의 희망 이곳에 있어요. 모두 함께 해요 광희. 모두 함께 해요 광희. 모두 함께 해